안녕하세요. 오늘 다룰 칼럼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? 판사를 지키지 못하는 사법부라니. 아니, 훌륭한 법과 제도가 다 있어도 정작 판결을 내리는 판사 한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오늘 이 문제를 함께 깊숙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. 바로 이 문장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꿰뚫어 버립니다. 정말 강력한 문제제기죠. 판사의 양심이라는 게 그냥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사법 시스템 전체의 존립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? 사법 시스템의 품격은 과연 무엇으로 완성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 칼럼은 그 답을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우리 흔히들 생각하잖아요. 법전만 완벽하면, 제도만 잘 갖춰져 있으면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요. 근데 이 칼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마지막에 판결문에 도장을 찍는 그 판사의 용기와 태도가 없다면 국민의 신뢰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거죠. 그러니까 양심적인 판사라는 이 인적 요소야말로 사법 신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진짜 핵심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. 헌법이 보장하는 이상과 조직 구성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간극이 있는 걸까요? 이 화면에 보시면 그 갈등의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왼쪽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상적인 원칙이고 오른쪽은 조직 내에서 느끼는 차가운 현실이죠.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,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? 근데 말이죠. 만약 그 당연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인사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퍼진다면 판사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바로 침묵입니다. 이 칼럼은 이 침묵이 그냥 가만히 있는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,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자기 검열이라고 날카롭게 꼬집어요. 소신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이 비정상적인 시스템에 대한 아주 따끔한 비판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렇게 다수가 침묵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? 용기 내서 목소리를 내는 소수는 점점 더 외로워지겠죠. 그리고 그 침묵이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다수는 그냥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하고 정말 소수만 원칙을 지키려고 애쓴다면 과연 그 조직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? 결과는 바로 이렇습니다.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?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양심적인 소수는 점점 고립되고 다수는 그저 안전한 판결만 내리면서 사법부의 근간이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는 겁니다. 결국 겉으로 보이는 그 안전이라는 게 건강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문제점만 계속 내기할 순 없잖아요? 이제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. 이 칼럼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데요. 바로 개인의 영웅적인 용기에만 기댈 게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소신껏 판결하는 게 무슨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영웅적 행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게 아니라 판사로서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, 일상적인 업무가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사법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거죠. 그래서 칼럼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안전망이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. 첫째, 소심 판결을 했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걸 명확히 금지하고요. 둘째, 재판과 인사가 혹시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그 인식을 원천 차단하고,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조직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위축시키지 않고 보호하는 겁니다. 결국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판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용기 내세요 라고 등 떠미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알아서 용기를 만들어주는 방법인 셈이죠. 그렇다면 판사를 보호하는 문제가 그냥 단 하나의 개혁 과제로 끝나는 걸까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여기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요. 이 양심적인 판사 보호가 사실은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의 정말 중요한 마지막 조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칼럼 시리즈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진짜 사법 신뢰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. 단순히 제도 하나 뚝 바꾸는 게 아니라 인사 구조, 판결을 설명하는 방식,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판사를 보호하는 문화까지 이 모든 게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. 저자가 제시한 사법 신뢰 회복의 세 가지 기둥,
한번 보세요. 첫 번째가 인사권 분산, 두 번째가 판결 설명 책임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다룬 양심적인 판사의 보호입니다. 이 세 번째 기둥이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사실 앞에 두 개도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죠.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죠. 양심적인 판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법부.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겠죠. 그럼 그런 사법부는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?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걸까요? 아니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걸까요? 칼럼이 내놓는 최종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. 진정한 사법부의 힘은 더 강력한 권한을 손에 쥐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그 힘을 스스로 절제하고 책임을 함께 나누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권력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.